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파동 치유 중에서도 주로 이제 워터 메모리, 물의 기억, 파동 기억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치유를 좀 하시는 연세대학교 김현원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 듣겠습니다. 박수로 저는 원래 정통 생화학자였는데 어쩌다가 뭐 생화 강의는 안 하고 학교에서도 저를 쫓아내려고 난리를 할 정도로 어디서든지 제가 배척을 받는 거야. 이 학교에서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다 제도권 사람들이니까.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에 제가 원래 그 정통생화학자니까 저도 그 정통 공부를 했고 물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결석에 걸렸어요. 그럴 정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제가 물 연구하게 되고 물을 또 딸이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런 걸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뭐 백천도 받고 여기서 강연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워터 메모리로부터 사실은 제 과학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물로 제가 좀 유명해졌지만 사실은 근본은 워터 메모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워터 메모리가 뭐지? 하고 과학적으로 이제 인베스티게이션을 많이 하면서 제 영역이 많이 이제 확대가 되는 그런 과정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좀 장황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과학에. 그런데 이런 과학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게 제 딸이에요. 30년 전 사진인데, 얘가 어릴 때, 미국에 있을 때 그 뇌하수체 종양이 있어가지고 뇌하수체를 잘라냈는데, 뇌하수체가 몸에서 이제 필요한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관이거든요. 손톱만한 사이즈인데, 그래서 성장 호르몬도 필요하고, 바소프레신이라고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이 있고, 스테로이드 호르몬 필요하고, 여성 호르몬 필요하고, 갑상선 호르몬 필요하고, 성장 호르몬 필요하고, 무지무지하게 많은 호르몬을 다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돼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바소프레신은 떨어지면 그냥 바로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하지 못하니까 소변을 그냥 바로 누게 되니까 어디 불안해서 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호르몬이 떨어질 때마다 몸에 힘든 게 있어서 애가 소풍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는 냉장 보관을 해야 되니까 냉장 보관하는 그런 냉장고를 갖다 놓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운명이지 하고 사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동종요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동종요법이라는 게 사실은 서양에서는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서양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 대체 요법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동종요법을 알게 되었는데, 손이 찰 때 바로 손을 따뜻하게 둘 수 있지만 찬물에 집어넣고 이렇게 꺼내면 조금 있으면 손이 따뜻해지잖아요. 이런 반작용을 동종요법에서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낸 시험 문제.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답은 자연치유력이에요. 자연치유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인데, 동종요법은 이러한 자연치유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독을 써요. 독을 줘가지고 독으로 나타나는 몸의 반응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독 제독인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독이 또 생리학적으로 독이잖아요. 그래서 감기를 치유하기 위해서 독을 쓰면 감기는 뭐 금방 좋아지겠죠. 근데
독 때문에 또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동정요법을 창시한 사람들은 흔들어주면서 아니면 두드려주면서 희석을 했어요. 10배씩, 100배씩. 그러면 실제로 한 20번을 원몰,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 그래요. 이 분자를. 그러면 20번만 그렇게 희석 과정을 거치면 이 안에 분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까지도 가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흔들어주면서 아니면 두드려주면서 반드시 그냥 얌전하게 희석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물질이 이제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효과는 더 강해지더라 하는 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게 안전하고 물질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약의 부작용 리스트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전혀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니까. 효과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정요법이에요. 서양에서는 그래서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보통 동정요법에서는 독을 쓰거든요. 근데 독을 쓸 게 뭐 있어? 어차피 딱 보니까 워터 메모리인데, 워터 메모리, 이렇게 희석을 두드려주면서 희석을 하면은, 물질의 파동이 담기는구나 한 걸 제가 보고, 그러면 우리 애가 필요로 하는 바소프레신을 같이 이런 식으로 희석 뭐 이렇게 기억시키면 되지. 그래서 기억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다음 살부터 보통 낮에 약균이 떨어져 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약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오늘 안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집에서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약을 넣는 거랑 집에 와서 이제 놀다가 편할 때 넣는 건 또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다가 하루에 한 번만 넣어도 돼. 옛날에 하루에 2번씩 넣었던 걸 하루에 자기 전에 한 번만 넣어도 돼요. 이게 뭐야? 이게 평생 내 소원이었는데 그냥 뭐 내가 이게 효과가 있겠어 하고 장난삼아 했는데 효과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 거지. 내가 장난삼아 만든 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안 줬잖아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인연으로 제가 원래 관심이 없었잖아요. 이걸 너무 정확하게 이 위력을 체험하게 되었죠. 아니, 동정요법은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그래서 흔들어주거나 때리면서 물에 희석해도 자연치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독성 물질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줬어. 그랬더니 애가 좋아지더라. 그래서 이제 할 때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거든요. 한 20번 하면서 희석한다는 게. 그래서 사실 이런 기계는 누구나 다 쉽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여기다가 지구 공명 주파수를 넣어가지고 여기다 물질이 들어가고 여기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걸 희석해서 먹으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이런 개념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장점은 뭐냐면 물은 그냥 하지만 세라믹 볼이고 다양한 매질에다가 이걸 넣을 수 있게 돼요. 이런 시스템을 쓰면. 왜냐면 여기 필드가 걸리니까 그 필드 안에 들어간 모든 물질에 대해서 전사가 가능하고 이게 바로 이제 시그널 임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특정한 파동을 이기는 거죠. 어떤 목적에만. 그냥 전기 신호. 일반적인 증폭 신호. 그죠? 그건 그냥 이거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냥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그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도 필요로 한데 얘 맨날 성장 호르몬을 매일 주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한 6년 막 하다 보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얘가 키가 160 정도 됐을 때 나 이제는 축 클 만큼 컸으니까 더 이상은 안 커도 된다. 그래 알았어. 그만하자. 그러고 그냥 물을 만들어 줬어요. 성장 호르몬 물. 근데도
키가 계속 커가지고 그 걱정할 정도로. 그래서 나보다 더 크니까 170까지 컸으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원래 사모님은 키가 어떻게 되세요? 아 조그맣죠. 나보다 클 수가 없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인연이고 그렇다고 이건 특별한 물이니까 내 딸을 위한 물이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걸 내가 이런 인연으로 그 알카리 환원수를 내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먹어보니 우리 집사람이 주부 습진이 없어졌어요. 야 이거 물이 괜찮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집사람이 그 웅진코의 정수기를 신청했다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건 더 좋은 정수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가지고 한우물 정수기 사장이랑 친해져가지고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내 딸 사례를 책에다가 기록했더니 또 전화 온 분들이 많아서 그대로 내가 만들어서 물을 보내줬더니 그분들도 다 좋아지더라고요. 그다음 어떤 분들은 갑상선 질환으로 있는데 그것도 좋아지고 뭐 다 좋아지는 거. 어떤 사람 키가 작은데 키가 커진다.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게 제너럴하구나 이걸 알게 되었죠. 근데 내가 그 당시에 이제 수련하는 게 있었는데 그 전기분해수 이거 되게 좋다 그랬더니 어디 줘보라고 딱 마시더니 그 당시에 선생님이 확 뱉어버리더라고요. 여기 에너지가 탁해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고 보니 전자파도 기억이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거 좋다고 책에다 다 썼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고 그래서 전기를 쓰지 않고 알카리 환원수를 만들면 되고 또 하나는 전기가 나쁜 놈이야? 그럼 전기를 좋은 놈으로 만드는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디자인한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걸 알게 된 거죠. 그 얘기를 하면 그래서 미네랄을 통해서 하면은 똑같은 알카리 환원수의 기능성이 있는데 좋은 정보가 탁한 에너지가 없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여기 불부부 하면서 이제 수소가 만들어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제가 이제 실험실에 있으니까 실험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물병이에요. 여기다가 스티커도 붙이고 요 밑에 세라믹 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항산화력이 이 물이 뛰어나고 보니까 컨트롤 그냥 보통 워터에 비해서 이 활성수소가 없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근데 비장은 활성수소가 필요해요. 왜냐면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그럼 이거는 또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말이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면역 기능의 상승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면역 기능이 아주 탁월하게 이뮤니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세포성 이뮤니티 그 다음에 세포성이 아니라 그걸 잊어먹었네. 올라가다 떨어지는 거는 네. 똑같은 게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재밌다는 게 명현 반응이라고 있잖아요. 계속 하면은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나 원래보단 조금 높게. 그래서 이거 명현 반응인 거예요. 이게 명현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네 하는 거죠. 그런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당뇨가 유발되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이게 뭐 혈당도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떨어지고 중성지방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몸무게도 체지방이 떨어지고 뭐 혈압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걸 보고 야 이거 봐라 메타볼릭 신드롬에 그러니까 메타볼릭 신드롬이 이제 당뇨 포함해서 이거를 대사증후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다음에 항암 효과를 봤더니
뭐 명확하게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전이가 억제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생존율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세포 분열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이제 복잡하니까 세포 분열이 많이 하는 놈이 이제 암 세포가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포 분열 억제되네. 암에도 효과가 있겠네 하는 이제 이건 결국은 이제 퍼블리시 못했어요. 내가 봐도 바빠가지고 마지막에 막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좋은 데이터인데 이런 것 좀 퍼블리시 못했죠. 그 다음에 우리 애가 이제 건강해져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근데 물을 또 보내기가 어렵으니까 우리가 이제 세라믹 볼에다도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뭐 방학 때 그냥 세라믹 볼만 보내면 되니까 세상이 많이 편해졌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보니까 이게 거의 뭐 모든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 다 효과가 있더라고요. 만병통치약 그러면 이것도 난리 날 일이죠. 졸다가 만병통치약 그러면 뭐가 어째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사실은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는 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대의학에서 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수도 없이 많은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영향을 주는 단일 컴포넌트를 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이다 그러면 이거 약이 아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 또 시비 많이 받았어. 이런 걸로. 어떤 특정한 증상별로 네. 거기에 맞는 특정한 파동을 줘서 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뭔가 공통적 요인이 이거는 그냥 원래의 성질이에요. 원래 성질이 네네. 환원력이 뛰어난 물, 그래서 수소수, 이런 것들의 일반적인 성질이 제너럴해요. 그래서 그냥 물만 마시지 마시고, 이런 물을 드시면 뭘 해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더 도움이 되는 물도 제가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여기다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만병통치약인데, 여기다가 정보를 담을 수 있어요. 아까 워터 메모리를 여기다 담으면 정말 좋은 물이 될 수 있겠죠. 다양한 물. 예를 들어서 P53은 아주 일반적인 튜머 서프레서예요. 모든 튜머에 P53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P53에 파동을 넣으면은 암을 전반적으로 억제할 수가 있어요. 했으니 실제로 일반 물,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 환원, 자연 미네랄 환원수. 근데 여기다가 P53을 넣으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박살이에요. 야, 이거 봐라. 그러니까 피부암 세포주, 유방암 세포주 똑같은 일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암세포가 신나게 자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알칼리 환원수에서 조금 찌그러진 거고,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박멸입니다, 박멸. 야, 이거 봐라. 정말 암에 효과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많이 좋아진 사람들도 많고, 치료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 다음에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여러 가지 메커니즘인데, 세포 자살로, 에포토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많이 일어나면 좋은 항암제예요. 근데, 이거 봐. 근데 굉장히 효과가 있네. 항암제 못지않게. 암 전이가 무서운 거잖아요. 전이가 억제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암세포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이렇게 또 인비보로 이미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날로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이제 스토리로 얘기했는데, 정말 근본은 디지털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워터 메모리가 디지털화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디지털화 되면 표현력이 무궁무진하게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냥 빛을 쬐고 그거를
레이저를 비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쨌든 그 캡처를 해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좀 노하우가 있는 거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디지털화 되면 카드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내가 아까 드린 거 비슷하죠. 이걸 제가 UN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힐링 에너지라는 뜻인데 이 주위에 뭐 이제 여기는 저는 이제 물질의 파동만 담았잖아요. 근데 기감이 뛰어난 분들이 보고 이건 뭔데 이렇게 산소보다 에너지가 더 세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한 번도 넣은 적이 없는데도 야 그거 참 웃긴다. 여기서 면적과 파워의 관계가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이따만한 카드면 좋겠지만 근데 그 주어진 그 면적 속에서 효율적으로 배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요것만 하고 그 다음 얘기예요. 그래서 3D 파동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물질의 파동, 물질에서 제가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하는 파동이 기존의 파동이라는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가 3D 파동이에요. 3D 파동은 사실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허수 공간에 있는 파동이에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 주위에 무슨 에너지가 만들어지냐면 그러니까 이 카드는 이게 특정 물질의 파동이라 그러면 공간에 대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허수 공간에. 그래서 지금 물질의 파동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 주위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박사님 허수 공간이 정확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중간에 나오니까 지금 과학도 이따가 얘기할 거거든요. 지금은 물리적 공간이고 물리적 공간은 빛의 속도에 한정되는 거고 허수 공간은 결국은 이제 빛보다 빠르면 이 루트가 마이너스로 들어가잖아요. 루트가 마이너스로 들어간 걸 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빛보다 빠른 세상을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마지막에 하나 추가한 건데 뭐냐면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뭐 아피겐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거를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알았어 그래가지고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뭐 되게 효과가 있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나도 이런 효과가 있어? 뭐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그래도 좀 뭐 몸이 안 좋았는데 뭐 그래서 다양한 걸 먹었는데도 낫지 않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후두염이 사라졌다. 감기도 치료되고 회복이 좋아요. 효능이 너무 놀라워서 그 다음에 뭐 다 중단하고 NAD 부족인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기분도 확실히 업됩니다.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다. 그러고 뭐 이렇게 그래서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수도 없이 많은 카드를 요만한 공간에 했는데 이거는 그냥 모든 공간에 아피겐인만 집어넣거든요. 그랬더니 효과가 이렇게 세게 나오네. 그걸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리고, 그러나 이게 누구한테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 파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문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제너럴하게 준비가 되는데 아직 그런 걸 못하고 일회적인 그런 표현들만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비아그라도 한 70%밖에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런 입증되지 않은 과학에 대해서는 그냥 비아그라는 대충 보내 없을 수도 있지 않은데 이 효과 없으면 난리란다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어디에 효과가 있어 그러면 벌떼같이 일어나자. 그게 이제 현실이니까. 그럼 힐링 에너지 카드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불면증이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또 잠을 못 자더라고요. 하루.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많은 임상도 필요하고, 근데 돈이 있어야지. 누가 그게
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례적인 이펙트, 전 제너럴한 메커니즘만 연구하게 되는 거죠. 이걸 하나하나 질병마다 내가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불가능한 얘기죠. 그 다음에 디지털화 되면은 처음에 제가 그 전기분해수, 알칼리 환원수 좋다 그래가지고 전기분해수를 본의 아니게 막 선전을 했는데, 근데 그 결자 해지한다 그래가지고 그 미네랄로 그 알칼리 환원수를 만드는 방법과 이번에는 전기를 좋게 만들면 뭐 나쁜 에너지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디지털 파동을 집어넣으면은 전기가 정화가 돼요. 전기가 정화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전자파가 해롭잖아요. 전기가 그러니까 전기가 왜 해롭지? 전자파가 왜 해롭지? 물어보면 전자파 당연히 해로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왜 해로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전기를 만들 때 나쁜 파동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파동이 입력이 되는데 그거를 없애고 좋은 파동으로 바꿔줄 수 있다면 뭐 휴대폰을 아무리 받아도 몸에 도움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 다음에 오늘 또 안 갖고 왔는데 한번 갖고 왔어야 되는데 여기다 딱 꽂으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민감한 분들은 바로 이게 뭐지? 갑자기 빛이 달라지네? 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또 방의 공간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양한 일들이 가능해요. 전기종합, 수맥 차단도 가능하고 이런 제품들이 여기다 또 파동도 넣을 수 있죠. 원하는 파동. 불면증이다 그러면 불면을 해결하는 전기. 아니면 우울한 사람이면 사람을 명랑하게 하는 전기. 모든 개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너럴한 개념을 만들어서 내가 피니시까지는 못하는 운명이니까. 저게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요. 예를 들어서 밤에 꽂아 놓는다 그러면은 또 밤에는 전기가 이제 다 끄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저는 블랙라이트라고 있어요. 블랙라이트는 생리활성을 촉진시켜요. 쿠팡에서 10,000원이면 사요. 그럼 불이 적절하게 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이게 전기가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방 전체가 에너지로 가득 쌓이게 되죠. 그냥 코드 그냥 꽂아놓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아니요, 꽂아 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원이 켜져야죠. 전원이 예. 켜져야 돼요? 그게 그래야지 전기가 뭐라도 움직여야죠. 그냥 꽉 안 흐르면은 효과가 좀 덜하죠. 예를 들어서 전자파가 많이 나와가지고 싫어하던 전기 담요가 있는데 이게 효과가 더 좋다는 거지. 전자파 많이 나오는 그 나쁜 제품이 효과는 더 좋다. 뭐 이런 개념. 완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패러다임이 다 바뀌는 겁니다. 이 파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교수님이 제작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등이라도 켜져 있어야.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죠. 예. 그냥 네. 불 꺼진 상태에서 꽂아놓으면. 그러면 이제 효과가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여기였구나. 여기 조그만 꼬마 전구 하나 있어요. 그거는 좀 약하죠. 어쨌든 다양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우리의 건강이라는 게 너무 물질에 의존하잖아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공중권세는 이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라는 얘기가 성경에는 있어요. 왜 이 세상의 주인이 사탄인가?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 강연을 우리 같이 이렇게 거부감이 없는 강연도 있지만 제가 TV에서 예를 들어서 강연을 한다 그러면 바로 스톱이 될 거예요. 응? 물질 세상을 부인하는 얘기는 금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질 세상에서 살고 물질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목을 본질의 과학. 본질이라는 것은 입자냐 파동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입자 아니면 파동인데 정말 입자가 우리의 본질일까?
아니면 파동이 본질일까? 파동은 뭘까? 이런 걸 제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니 이거는 뭐 펜다임 힐링이라는 게 제 딸이 뭐 이렇게 소풍도 못 가던 애가 유학 가서 졸업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그래서 펜다임 힐링에 대해서 표현한 워터 메모리 이제 보셨고 근데 워터 메모리를 사실은 이걸 뭐 제가 뭐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뭐 누가 에스카 하면은 내가 물을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공급했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정보 UM 그걸 만들기도 했던 거고 최근에 내가 이게 알게 된 게 우리 수소수는 이제 유명하잖아요. 근데 산소수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간 문맥으로 바로 산소가 들어가니까 우리 몸이 전체가 액티베이션이 돼요. 수소, 산소수가 매우 좋을 것이다. 내가 책에다 썼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그게 정말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좋은 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사람들한테 한번 뿌려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지금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물이 됐어요. 제가 어느 물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매스컴을 타가지고 굉장히 모든 병을 치료하는 물. 내가 재작년에 포르투갈에서 이제 워터 굉장히 큰 워터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브라운 가스죠. 수소, 산소소. 브라운 가스가 뭔지 알죠? 수소와 물을 그냥 전기분해가지고 그걸 두 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그게 수소, 산소수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내가 요새 이거를 커피 포트 같이 수소 브라운 가스를 만드는 기계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금방은 안 만들어지지만 근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줬더니 암이 고쳐지는 거예요. 완치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그래서 내가 여기에 좀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은이온수. 그 은이온수 잘 모르죠. 은이온수는 유일하게 생체 조직을 재생시키는 물질이에요. 은은 그냥 중금속으로 알려져 가지고 식약처에서 허가도 안 돼요. 근데 최근에 그리고 은이온수를 만드는데 증류수를 써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은이온수를 만드는 장치가 있는데 2시간에 걸쳐 가지고 500ml가 만들어져요. 이건 산업적으로 응용이 불가능한데 최근에 하루에 50리터씩 뽑아내는 시스템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김재수 박사님이 그게 전가요? 그렇죠. 네, 김재수 박사님은 뭐 제작하시던 분이 아니니까. 근데 그 효과만 이제 표현한 거고요. 정말 뛰어난 거는 이제 산업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루에 그러면 뭐 500ml 갖고 눈코에다 붙여요. 그래서 축산, 농업 막 쓸 수 있어요. 몇십 톤을. 그렇게 되면 세상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웃기는 거는 뭐냐면 요새는 이제 동으로도 만들어요, 이거를. 근데 동이 좀 해로울 것 같은데 동은 친환경 물질이에요. 근데 은은 그냥 중금속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거꾸로 돼 있죠. 그런 상황이고 이런 문제는 시간을 갖고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아무리 좋아도 파동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게 어딨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디지털로 하는 개념을 얘기했고 인바이러먼트 속에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 그 다음에 일렉트리시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건강해지는 거 여기도 지금 내가 전기가 흐르는 옷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옷만 입어도 건강해질 수 있고 염색도 우리가 염색 오염물질이 너무 많잖아요. 환경을 파괴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사람이 그 오염물질 발생하지 않는 염색 기술. 그 다음에 치유 미네랄을 요새 좀 제가 포커스 맞추고 있어요.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펜다임 미네랄 예를 들어서 하면 그 미네랄이 문제는 뭐냐면은 워터 솔루블 하지 않아요. 수용액으로 만들기 어려우면은 식물에서 흡수가 되지 않죠. 그리고 해롭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신장에서 걸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게르마늄이 좋은데 제대로 이게 수용액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신장을 해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게르마늄 먹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워터 솔루블하게 만들면 펑션이 맥시마이즈 된다. 그래서 워터 솔루블한 워터 인솔루블한 머티리얼들을 솔루블하게 만드는 테크놀로지를 했고, 근데 그거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거 먹으라 그러면 먹을 사람 없고 또 식약처에서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식물 재배에 썼어요. 그러면 식물에 굉장히 높은 농도의 미네랄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허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이비티스다, 디멘시아다, 이게 왜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하냐면, 우리 만성질환 중에서 제일 무서운 두 가지가 두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당뇨, 뭐 웬만하면 늙으면 다 당뇨라고 봐야 되잖아요. 당뇨가. 그런데 그 다음에 치매는 살아서 죽는 병이잖아요. 치매를 우리가, 난 치매, 누가 좋아서 당뇨, 치매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환경을 저리 가라 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실제로 치료도 되고. 그래서 이러한 디지즈에 대해서 미네랄이 답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에서 요새 미네랄을 제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이비티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레디시, 무청에다가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 줬을 때 칼슘이 5640ppm짜리 레디시가 만들어졌어요. 이 엄청난 숫자거든요. 우리 삼다수나 뭐 삼다수에는 한 3ppm 정도 칼슘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에비앙이 한 60ppm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은 무 하나만 먹고도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겠죠. 이런 개념. 그래서 우리 농업이 이렇게 발전한다면 전 국민이 건강해질 수 있겠다. 이런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여기서 무청을 가지고 먹고 그냥 당뇨가 혈당이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약으로 안 되는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실험했더니 혈당이 떨어지더라 하는 얘기고, 사람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더니 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클리니컬 테스트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자금이죠. 그 다음에 디멘시아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디멘시아뿐 아니라 제가 보기에 이게 왜 그러냐면 recently is reported 규소가 많은 물, 실리콘이 규소잖아요. 규소가 많은 물이 치매 효과가 있다 하는 게 영국에서 리포트 됐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알루미늄이 치매를 유발하는데 규소가 알루미늄을 리플레이스 할 수 있다. 그런 해석을 했어요. 뭐 좋다 이거지.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이거 봐라. 게르마늄도 효과가 있던데. 그러면 게르마늄이랑 규소가 같은 족이거든요. 얘네들이 왜 효과가 있지? 이게 반도체 원료인데 왜 그러지? 몸에,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생체 전기가 흐르는 매체가 필요한데 그게 규소랑 게르마늄이다. 그게 디스터브 됐을 때 우리가 치매로도 오고 우울증으로도 오고 모든 두뇌 질환으로 오는데, 그게 정상화되면 두뇌 질환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가설을 생각해보고, 모든 두뇌 질환에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 이게 답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실제로 사람한테 줬을 때 치매를 보통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멘탈 스테이트 이그지미네이션이라고 이제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미네랄들을 줬을 때, 분명히, 점수가 올라가요. 한 달 먹었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24가 넘으면 노멀이고, 뭐, 좀, 이렇게, 요 정도 수치에서는 이제 심각해지는데, 이런 사람들도 거의 정상까지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전체 평균이,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눈에 보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인 웨이브도 측정했을 때, 체인지가 있고. 그래서 역시 라지 클라닉 테스트,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싶다 하는 얘기죠. 일단 이거 구체적으로 그때는 준비를 좀 금방 될 것 같더니 진행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준비는 하고 있어요, 실제로. 펜다임 과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백그라운드가 뭐냐? 워터 메모리는 그럼 뭐 어떻게 설명하냐? 왜냐면 워터 메모리를 사람들이 못 믿는 거는 이게 현대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양자역학도 설명 못 하거든요. 뭐 양자역학이 이 세상의 모든 그 보이지 않는 현상을 양자역학이 설명을 한다? 근데 워터 메모리 설명해봐. 못 하거든. 그러면 이 양자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우리의 패러다임이 부족한 게 있다. 그 진리가 뭔가 아까 제가 보통 강연할 때 이제 영어로 하면은 그냥 we are free. 근데 but we are not free. 우리는 자유롭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는 한정된 패러다임 속에서만 자유합니다. 정말 진정한 자유는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돼. 그래서 제가 펜다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펜다임이라는 것은 펜 패러다임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뉴 패러다임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근데 뉴 패러다임은 계속 새로운 걸 쫓아가야 되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요새 코로나 때 야 이거 좋은 단어다. 그래서 펜 패러다임. 그러면 이제 어느 특정의 모든 걸 다 이해하는 편견 없는 과학을 펜다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현대과학의 패러다임 매테리얼리즘이고 우리는 매테리얼리즘을 벗어나는 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재 세상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바로 매테리얼리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이제 현재 노멀 사이언스가 이게 지금 우리의 법칙으로 해결이 안 될 때 크라이시스라 그러는 거예요. 크라이시스가 계속 일어나면 이걸 또 해결하려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이언티픽 레볼루션이 일어나고 그때 뉴 패러다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뉴 패러다임은 뉴 노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 나오는 패러다임의 순환입니다. 자, 물의 기억력은 너무 쉽죠. 그냥 물이 뭐 기억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감정적으로. 근데 과학적으로는 물이 기억을 한다고? 물이 수명이 얼마나 되냐면 1조분의 1초예요. 그러니까 물의 수명이라는 게 우리는 물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의 구조의 수명은 물의 구조라는 거는 수소결합에 의해서 육각수도 오각수도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수소결합의 수명이 뭐 그대로 물과 물이 이렇게 쫙 지그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비율은 비슷하게 일정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역정적인 상황에서 이퀄리브리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전체 퍼센트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안은 엄청난 역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워터 메모리를 설명하려면 새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최초로 이제 시도한 사람이 프랑스의 뱅베니스트예요. 그래서 여기 뭐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해석을 해서 사실은
여기 수치가 빵빵빵빵빵 돼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고 여기 물질이 하나도 없어요. 10의 60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60승. 그럼 그 안에 물질이 하나도 없죠. 있을 확률이 없죠. 그런데도 효과는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했는데 네이처에서 일단은 퍼블리싱 해준다. 그런데 인베스티게이션 팀이 간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7번인가 실험을 했는데 처음 3번에서는 뱅베네스트가 주도하니까 뱅베네스트 얘기한 대로 이 워터 메모리 실험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술사 랜디라는 마술사까지 가가지고 막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왜냐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 파동의 세계는 어떤 악한 사람이 아니면 이제 저게 될 리가 있냐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다들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니 그게 전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봐라 상황에 따라 막 달라지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학은 그런 거죠. 그게 물질 세계에만 가능한 거고 그렇다고 이게 없냐면 있는데 그런 흔들림이 있는데 그걸 감안하고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워터 메모리가 이게 논란이 이건 이제 그 네이처에서는 퍼블리시를 취소해 버렸어요. 이거는 통계의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실제로 2004년에 다시 실험을 했어요. 유럽에서 4개 국가에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요. 워터 메모리를 실험하기 위해서. 더블 블라인드는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는 상황에서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한다든지 심각한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요.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이번에 워터 메모리의 종지부를 찍겠다 하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웬걸 워터 메모리 맞네 하는 결과가 나온 거야.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그래서 워터 메모리 진실이네. 그래서 처음에 기세등등하게 이게 네이처에 퍼블리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떠들려고 그랬는데 이 워터 메모리 사실이니까 어디 낼 데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엄청난 사람들이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어디 이게 인포메이션 리서치라고 유럽에 뭐 별로 유명하지 않은 저널에 결국 퍼블리시하고 끝난 해프닝이 있었죠. 그래서 그래 이거 내가 종지부를 찍게 그랬는데 결국은 못하는 거지. 왜냐면 진실이 아니니까 그게. 그러면 이런 사건이 크게 뉴스가 나와야죠 원래는. 근데 네이처에 야 여기 아니구나 그러면 큰 사건이 됐겠죠. 결국 종지부를 찍었구나. 근데 지금 이거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끝.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인용도 안 해. 그 워터 메모리 뱅베네스트가 취소돼서 끝. 그런 게 이제 이 세상의 그 주인이 공중건설 지고 있는 자가 이 세상의 주인. 이건 뱅베네스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호르몬과 리셉터가 꼭 물질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파동끼리만 이렇게 공명을 해도 시그널 트랜스덕션 그러니까 세포 내로 신호가 전달이 된다 하는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세포 내에서 두 분자가 만나려면 서울 시내에서 야 우리 내일 만나자 하는데 약속 장소를 정하지 않고 그냥 내일 보자 끝. 그렇게 해서 만나나요? 그거예요. 바로 파동이 아니면 물질과 물질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시에도 만나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우연히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파동의 세계에서 이 공명에 의하면 가능한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굉장히 과학이라는 게 훌륭한 것 같고 모든 걸 설명하는 것 같지만 과학이 설명하는 근본적으로 봐서 하나도 없어요. 파동에서는 리셉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세포 전체가 아니죠. 리셉터라고. 리셉터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쨌든 파동과 파동이 서로 간에 어떤 공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게 아까 그 얘기거든요. The size of molecule, the possibility of colliding for two molecules is so low, almost impossible. 그런데 by the interaction resonance between 레조넌스에 의해서 사실은 리셉터랑 세포가 만나게 된다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처음에 내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실험해보자 했더니 오, 뱅뱅이랑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얘기고요. 이건 뭐냐면 이제 생체 정보를 측정하는 과학적으로 좀 논란이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측정하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하는데 분명히 내가 희석하는 건 봤으니까 이상해. 뭐 머리를 극적극적 거리는 거야. 왜 이쪽이 더 높게 나오죠? 그리고 다시 내려가네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험 잘못했나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한 거죠. 이게 근본 우주의 법칙이에요. 자, 이것도 되게 재미나는 얘기인데 몽타니에라고 2008년에 에이즈 바이러스를 발견해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몽타니에, 프랑스의 몽타니에는. 근데 몽타니에가 뭘 보여줬냐면은 PCR이라고 있잖아요. Polymerase Chain Reaction. 그러면 Polymerase Chain Reaction이 일어나려면 DNA를 만드는 물질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걔네들이 모여서 DNA를 만들어야 되니까 DNA를 만드는 물질이 바로 DNA 폴리머레이즈예요. 근데 뭘 만들어? 원판이 필요하잖아요. 원본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죠. 원본을 복사하는 게 바로 DNA 폴리머레이즈거든요. 근데 원본이 없어. 그러면 DNA 폴리머레이즈가 작동할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워터 메모리로 집어넣었어요. DNA의 HIV DNA의 인포메이션을. 그런데 HIV DNA가 만들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 이 DNA 파동이 DNA 폴리머레이즈가 직접 인식을 해가지고 DNA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일어나게 되었다는 얘기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냈으면, 야, 이게 대단한 일이네. 세상이 변해야 되네가 아니라, 몽타니에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래서, 한국에도 여러 번 왔죠. 그래서, 나랑도 뭐, 얘기를 여러 번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죽었죠. 그래서 DNA 파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이 실제로는 굉장히 구체적이다. 물리적 실체라는 얘기. 이런 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지.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나 말고 뭐 방건웅 박사 정도? 뭐 김재수? 뭐 이 정도 수준. 몽타니에 박사예요. 저랑 이제 그 학회 우리나라에서 학회가 열릴 때 이제 초청을 항상 했거든요. 이건 이제 아까 본 거죠. 디지털 3D 웨이브에 뱅베니스트도 디지털 3D 웨이브를 썼어요. 뱅베니스트는 이제 화이트 노이즈를 for digitization을 썼는데, 화이트 노이즈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백색 잡음이라 그래요. 그냥 세상에 있는 잡음들, 그런 걸 화이트 노이즈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든 소리의 종합, 이런 걸 우리가 빛이 흰색 빛이 모든 빛이 다 섞여 있다고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거를 매질로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소리를, 화이트 노이즈를, 소리죠, 집어넣고 이쪽에서 캡처를 해요. 이 안에 물질이 있고, 그랬을 때 이쪽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하고, 이걸 리시브 된 물을 시카고로 보냈어요. 그럼 시카고에서 야, 이게 무슨 파동이다, 무슨 물질의 파동이다 하는 걸 다 맞췄어요. 이거 논문으로 나왔어요. 이게 트렌드를 벗어나면은 아무도 모르지. 이런 구체적인 실험을 해가지고 뱅뱅에서 성공했는데, 그런데 계속 무슨 정말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그 노벨상이라고
그 괴짜들의 뭐 괴짜들한테 주는 이그 노벨상이랬는데 그런 거 받았죠. 그거는 뭐 큰 명예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뱅베리스는 그래서 소리를 다 바꾸고 그걸 들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 몸이 좋아진다 하는 얘기고, 근데 그거보다는 카드를 들고 다니는 게 더 낫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카드,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스티커, 이런 걸 제가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으로, 요걸 설명하는 과학을 잠깐 표현해 드릴게요. 우리 그 양자역학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중성이랑 불확정성 원리잖아요. 불확정성 원리보다도 여기서는 이중성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아인슈타인이 빛이 입자라고 표현을 했죠. 그 전에는 이제 빛은 파동이다. 근데 드브로이라고 프랑스의 물리학자가 입자도 파동이다. 이거 둘 다 이제 뭐 노벨상을 받았죠. 이 사람이 이걸로 받았고, 아인슈타인도. 그 다음에 드브로이도 받았어요. 그래서 물질파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이 드브로이가. 그래서 다시. 드브로이는 입자가 파동이다. 그리고 파동은 이거다. 하고 표현한 거예요. 그걸 물질파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파를 표현하면은 람다는 이렇게 이제 파장은 뭐다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향도파, 파일럿 웨이브는 뭐냐면 우리가 그 배를 정박할 때 이렇게 주위를 보고, 그러니까 관제사라 그러죠. 그게 잘못 가면 그냥 암초에 부딪히니까 그 양반들이 반드시 타야 돼요. 근데 그 파일럿 웨이브는 그 파일럿가 바로 방향을 이렇게 리드하는 사람을 파일럿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파일럿 웨이브는 이렇게 표현돼요. 이거는 증명이 가능해요. 내가 이제 안 되고 내 노트북에는 있어요. 이게 향도파의 속도는 물질의 속도의 C제곱이다. 분의 C제곱이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물질이 빛의 속도에 있을 때 이 향도파도 빛의 속도다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무한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또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적인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 무게가 무한대가 되고, 이게 바로 무게가 왜 무한대가 되냐면 이게 0에 가까우면 무한대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면, 우린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건 없다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빠르다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허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세계는 뭘까 하는 거죠. 그래서 못 간다 하고 이제 세상은 알고 있죠. 그러나 형무소를 탈출하는데 바로 장대 높이 뛰기로 탈출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땅 파고 들어가잖아요. 땅 파고 들어가면 그 세계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세계랑 만날 수 있고 그 세계는 우리랑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보다 빠른 세계는 어떤 걸까? 제가 이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빛의 속도에 한정되는 빛은 직진하잖아요. 이 세계는 직진하는 게 아니라 형체도 없어. 그러나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필드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허수 공간의 파동을 말하는 겁니다. 필드로만 존재한다. 바로 파동이 바로 필드예요. 또 우리가 이제 자석이 나타내는 파동과 개념은 비슷하겠지만 완전히 다르죠. 왜냐면 허수 공간의 파동이니까.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질서를 만드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무질서로 가니까. 그래서 엔트로피를 낮추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돼요. 엔트로피를 낮춘다는 거는
우주는 이제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거든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카드를 섞었을 때 저절로 원위치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면 카드가 이렇게 섞이잖아요. 그 상태, 우주는 그런 방향을 하지 저절로 섞이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질서를 그래서 저절로 형성이 안 되고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3D 파동은 스스로 질서를 표현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카드가 가능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게 진공은 가득 차 있다. 여기 진공이에요. 진공에 가득 차 있는데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에너지예요. 마이너스 에너지. 이 세상은 에너지는 플러스만 있지 마이너스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에너지가 뭔데? 개념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반물질이라는 것도 네. 건가요? 잠깐 보세요. 이게 얘가 에너지가 에너지를 주면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빈 공간이 생겨. 이 빈 공간이 바로 반물질입니다. 얘네 둘이 만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요 마이너스는 뭐냐면 마이너스의 세계는 순수 정보의 세계예요. 이거는 반물질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 마이너스가 실제 물질이 되면서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마이너스 에너지가 있었는데 태초에 여기다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지고 얘들이 물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직도 대부분은 진공 상태로 있는 거죠. 가득 차 있는 진공. 아까 순수 정보의 세계라고 했었어요. 순수 정보의 세계. 순수 정보의 세계. 네네. 이 세계. 마이너스 에너지의 입자의 세계. 순수 정보의 세계. 그렇죠. 거기 이제 그게 이제 천지창조입니다. 사실은. 진정한 천지창조는 처음에 태초에 뭘 만들어? 정보를 만들었다.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인포메이션, 신의 의지에서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제 물질 천지창조가 따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홀로그램 명령서. 이게 명령서예요. 이 주위에 에너지 모여 하는 공간에, 허수 공간에 대한 명령서예요. 그래서 실제로 생기는 거예요. 효과가 있어요. 세상의 면적에 따라서 영향이.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카드는 물리적인 거니까, 종이가.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힐링 에너지방 같은 거 큰 거 만들어서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벽지를 만들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를 꽂아가지고 전기로, 뭐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거 한번 만드시겠어요? 그 사람들 와서 밀크. 아니, 그거 누가 믿고 와야지. 여기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그리고 그러면 세상을 현혹하게 한다고 아마 또 내가 형사재판 받을 그게 거야. 의사 기득권 세력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 세상이 그 물질 세계만 패러다임이라고 보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마귀나 악마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비슷한 맥락이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바로 왜 그가 웃는가? 바로 우리들이 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사탄이 그때 웃는 거지. 이야기가 아직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늙었잖아요. 늙어가지고. 이 에너지만 하면 꽤 저도 가고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이 만들지 마시면 일단 하나만 만들어.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몇 %나 될까? 어쨌든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노력하고 포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봅니다. 정말 제. 그 이런 게 더 가까운 거. 그래서 제가 PD 수첩에서도 날 죽이려고 난리를 해가지고 뭐 나쁜 놈으로 알려져 있죠. 많이 사기꾼으로. 근데 이제 PD 수첩의 마지막에 보니까 좋은 얘기를 했더라고. 이 사람이 갈릴레오와 같은 위대한 선각자냐 아니면 사기꾼이냐 역사가 판단한다. 그렇게 훌륭한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것도
자, 그 다음에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옛날에 제 책을 생체 정보를 측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책의 생체 정보. 그 다음에 이걸 측정한 한의원에서 이거 굉장히 에너지가 높다, 에너지가 세다는 기도문 했을 때 내 책은 에너지가 야 이거 산삼 수준인데 그런 거예요. 이거 들고 다니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일반 책 비교해보면 그래서 만약에 그 숫자가 뭔가요? 이 숫자가 이거는 단위가 없어요. 생체 플러스 19 뭐 이거. 예, 그러니까 단위가 없고 그냥 수치예요. 높으면 좋은 거고 낮으면 나쁜 거예요. 상대적 수치인가요? 예, 상대적인 수치입니다. 저 기도문은 이제 기독교 기도문 뭐 천부경 이런 거 다. 그런 거겠죠. 뭐 이거 그분들이 어떤 기도문을 썼는지 모르지만 이게 에너지가 좋다. 그리고 뭐 자기네들 측정했을 때 에너지가 높다 한 거를 선택한 거예요. 이건 내 것도 한번 측정해봐라 했을 때 훌륭하다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감지된 사람들의 그냥 느낌을 숫자로 표현하는. 아니요. 이게 몸의 자율신경에 영향을 주고 몸의 자율신경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전기 저항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억셉트 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안 한의원이나 병원에도 많이 썼어요. 왜냐면 재현성이 있었거든요. 전기장을 디지털화 시켜서 나온 풍기가 이거예요. 아니요. 아니 저건 저 유럽이나 이런데 지금 기계를 많이 팔아요. 레이디오닉스라고 있거든요. 그런 계통의 기계예요. 레이디오닉스. 근데 현대 과학계는 개무시죠. 그러나 왜냐면 이게 과학적으로 방법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현성은 있어요. 오퍼레이터가 근데 훈련이 돼야 돼요. 오퍼레이터가 마다 다르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같은 오퍼레이터가 하면은 재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 센시티브 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퍼레이터가 훈련이 된 사람이면은 항상 일정한 데이터가 나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 거는 이제 없는 것이 과학계에서는. 그래서 뭐 하다 보면은 다 이게 허드렛입니다. 산이에요, 산. 자, 허수공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수공간은 정보의 세계다. 허수공간은 여기 무조건 홀로그램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공간이 아예 없는 세계예요. 정보의 세계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실수 공간과 허수 공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도 동시에 허수 공간을 갖고 있고요. 그걸 제가 허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체죠. 실체만 보죠. 근데 사실은 동시에 허체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물질과 물질이 만날 때는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물질과 물질이 실제로 만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찬스가 거의 impossible. 그럼 둘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허체끼리 만나는 거예요. 걔네들은 공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본질이 허체와 허체의 만남이고, 물질은 왜 있나? 물질이 있으면 좀 안정되거든요. 이 수명이나 뭐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으면, 그래서 물질은 왜 있나?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물질은 허체를 담는 그릇이다. 자체는 의미가 없다. 물질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물질과 물질의 상호작용은 사실은 허체 간의 상호작용이다. 허체는 실제로, 재미나는 건 실체로부터 허체가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워터맨 말이에요. 그래서 허체가 떨어져 나왔어. 그런데도 반응을 하면서 스스로 작용하는 거예요. 허체 스스로도. 그러니까 실체와 허체가 있을 때 정말 반응하는 허체란 얘기죠. 그게 워터 메모리입니다. 근데 워터 메모리는 가만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워터멜론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디지털화 해놓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디지털화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이언스입니다. 실체가 먼저인가 허체가 먼저인가? 나는 답이 있죠. 허체가 먼저다 하는 거지. 그 성경에 나온 태초에 그것이 허체다 이랬어요. 네, 그것도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기억력을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이게 이제 3D 파동은 허체의 파동이니까. 그래서 3D 파동은 물질의 형체와 성질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3D 파동이 그냥 지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형체도 원래 물질과 크기도 비슷해요. 근데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건 내 가설이죠. 그래서 호르몬의 3D 파동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르몬의 허체는 수용체와 공명한다. 그러니까 수용체의 3D 파동과 공명에서 세포내로 신호가 전달된다 하는 거죠. 자, 3D 웨이브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워터 메모리나 아니면 카드나 아니면은 전기나 이런 것들이 이펙티브하고 세이프하다. 왜냐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작, 이게 이제 우울증 치료제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에요. 근데 이거 우울증이 좀 시간이 걸쳐서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좋아져요, 사람이. 근데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사람이 자살했다? 그러면 우울증 걸려가지고 죽을 용기가 어디서 나요? 그런데 FDA에서도 이거는 인정을 한 이미 논문으로도 표현된 거예요. 부작용이 자살 충동이에요.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아니 왜 우울한 사람이 서 있을 용기도 없는데 무슨 놈의 자살할 용기가 어디 있어요? 못합니다. 엘도파라는 이제 파킨슨스 병 약인데 이걸 넣으면 이거 부작용이 많거든요. 엘도파가. 근데 도파민을 직접 파동으로 때리면 우울증이 좋아지죠. 왜 엘도파를 써? 바로 하죠. 그 다음에 우울증을 해결하는 거는 세로토닌 파동을 직접 넣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3D 파동을 이용하면 워터 메모리를 이용하거나 그런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의 물질의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BBB, Blood Brain Barrier, 브레인을 보호하는 혈관층이 있어서 물질이 통과를 못해요. 그 통과를 바로 3D 웨이브는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빨리 효과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쨌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다. 카드, 월페이퍼, 클로즈, 일렉트리시티. 이건 전기를 하나 꽂아놓으면 전기가 모든 제품이 인체를 건강하게 3D 파동을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휴대폰도 아까 이제 책을 했잖아요. 내 휴대폰은 이제 우리가 오링 테스트나 이거 그 엘로드로 측정해 보면 다 나쁘거든요. 왼쪽으로 막 도니까 추로 해보면. 근데 내 휴대폰 한번 해봐 그러면 이거는 왼쪽으로 안 도네. 그래서 내 휴대폰은 쌩쌩하게 늠름하게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평소 내가 수치가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휴대폰을 받으면서 측정을 했더니 개판이 된 거지. 근데 내 휴대폰 그대로 했을 때 더 좋네, 못지않게 좋네 하는 거죠. 이러면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죠. 근데 이걸 알릴 방법이 없어요. 알리면 사기꾼이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김재수 박사가 측정한 건데 컴퓨터를 보면서 뇌파가 안정이 되는 걸 직접 측정한 거예요.
그냥 이제 다가 이렇게 그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뜬 거거든요.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이거랑 이거를 비교했나? 이게 굉장히 안정된 걸 보여주거든요. 우리 집사람 내 거. 근데 당신은 두뇌가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랬었는데 실제로는 내가 더 안정적이더라 하는 얘기고 이거 뭐 중요한 거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한참 30분씩 통화해도 별로 뜨겁지가 않더라 하는 거죠. 이 휴대폰이. 그다음에 전기 사용량도 이거는 어떤 분이 뭐 3년째 집에서 이 전기 요금 고지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다 보내줬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그랬더니 이 내 전기 정화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확 하고 줄은 거야. 한 30% 가까이가. 전기 사용량이. 이것도 제대로 밝히기만 하면 대단한 일인데 어디 뭐 공인 인증기관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요? 하고 이제 이거는 포텐셜을 얘기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양리물질의 정보 파동을 전기 정화기에 담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질병이 치유가 된다. 그 다음에 우울하다 그러면 명랑하게 하는 파동을 넣으면 되고, 환자를 위한 특정 파동을 휴대폰에, 컴퓨터에, 커피에, 커피 전기로 하는 거니까 다. 어디든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거기다 파동을 마음대로 넣을 수 있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가 컴퓨터를 보고 명랑해지고, 치매 환자가 TV를 보면서 좋아지고 금연 금주도 할 수 있다. 집안의 모든 전기 환경을 오히려 치유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 전기장판이 좋겠네요. 그럴수록 좋죠. 전기장판이. 많이 자니까 그러니까 전자파가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오히려. 이거 다 치유 파동.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전자파 많이 나오는 그걸 쓰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하고 누가 보냈더라고요. 자기 경험을.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옛날에는 종교, 철학, 과학 이게 다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요새는 과학, 종교, 철학 거의 수준이 이렇게 순위가 바뀌었죠. 과학이 제일 위로 갔어요. 위로. 근데 이 과학이 높아진 거는 머티리얼리즘이죠. 옛날에 예를 들어서 동종요법과 대중요법이 같이 있었는데 동종요법은 설명이 안 되니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소수만이 생각하는 그런 학문이 됐죠. 이 세상이 다 그렇게 가고 있어. 물질 세상으로 바뀌면서 파동의 세계는 사기꾼들만 얘기하는 그런 세상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파동을 이렇게 크게 떠들면 좀 다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자, 이거 재미나는 얘기들인데,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자, 몇 가지 제가 진화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건데, 호르몬과 수용체다. 그러면 호르몬이 만들어졌다. 그럼 호르몬이 작용을 하려면 수용체가 있어야 돼요. 호르몬이 직접 작용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용체가, 리셉터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러면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100만 년이 걸렸다. 만들어졌어요, 우연히. 그러면 리셉터를 안 만들었네. 그럼 끝장이잖아요. 반드시 호르몬과 리셉터가 있어야 돼요. 얘네 둘이 동시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 진화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운명체를 타고 났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허수공간에 이미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럼 남자와 여자. 자, 남자, 여자. 이거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남자가 왜 존재? 남자가 갖고 있는
뭐 생식기관이 여자한테는 필요 없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근데 지금도 불임 부부가 10분의 1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잘못돼도 애를 못 낳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진화론적으로 만들어질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뭐 100만 년? 뭐 이것도 짧다 할 정도로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다르고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100만 년 삽니까? 여자가 100만 년 사나요? 어느 세월에 내 살아있을 동안에, 그리고 내가 애를 한 20살부터 만든다면은, 그리고 60세 안에 애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불과 몇십 년. 그 시간 안에 모든 남자와 여자는 만들어져야 돼요. 진화론적으로. 근데 아마 이제 우리 호모사피엔스 이전에 뭐 단세포 때 분리될 수도 있고. 적어도 이제 그 박테리아 얘기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카리ot이 시작이 이제 효모라고 치고 그 다음에 뭐 그거는 이제 쥐가 뭐 작은 포유동물로부터 얘기를 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꼭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도. 왜냐면 뭐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결국 진화에서 하나에서 두 개가 생길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개가 생기는 게 어떻게 두 개가 생기냐. 근데 그게 완벽하게 만들어지잖아요. 왜냐면 그게 그 두 개가 만들어서 생식을 못 한다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완벽해야 되거든요. 좌충우돌하면서 아차, 요거 실수했네. 이거는 불가능한 진화의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는 사람에 한정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근원적인 단백질과 DNA.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 단백질?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거 학생들한테 단백질이 먼저야, DNA가 먼저야, 아니면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야. 그러면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럼 야, 닭은 단백질이고 달걀은 DNA야. 그럼 어느 게 먼저야? 물어보면 그것도 이게 이걸 만들고 이게 저걸 만드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물을 학교에서 많이 안 배우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몰라요. 단백질을 만드는 시스템이 세포의 이 합성 에너지 40%를 단순히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 써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진화가 그 D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처음에 DNA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질문을 던지거든요. DNA가 만들려면 DNA를 만드는 거는 더 복잡한 일이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못지않게 복잡했다고 쳐도. 근데 없어. 세포의 자체가. DNA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없어요. 그냥 하늘에 쑥 떨어진 거예요. DNA를 만드는 과정은 진화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설도 안 해요. 이 부분도 굉장히 복잡한 얘기고, 근데 같이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를 얘기를 해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부족이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여기서 스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 학교가 먼저인지 학생이 먼저인지, 세상들은 뭐 당연히 학생이 먼저고 학생이 필요하니까 학교가 생겼지. 이제 전체와 부분에서 전체가 먼저냐 부분이 먼저냐, 사실 전체가 학교가 먼저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은 그렇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근본의 질서는 다르다. 신이 합리적입니까? 신이 뭐야? 뭔데? 아무도 몰라. 근데 신을 인정하는 사람이 부인하는 사람보다 더 많잖아요. 이게 바로 지구가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유신론자세요?
그것도 이거냐 저거냐 묻는다면은 그때 내가 하나를 딱 선택하면 그럼 약간 좀 내 상식으로는 아니죠. 그 부분도 내가 또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워터 메모리도 아까 또 얘기했고 다시 한번 표현하는 거고요. 자, 생명은 전체와 부분의 대화이다. 예를 들어서 도룡뇽은 꼬리고 뭔가 이 앞다리를 잘라내도 바로 다시 자라나요. 근데 이게 잘라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 여기서 손톱까지도 다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 뭐 핏줄, 뭐 다양한 조직이 여기 몇백 가지의 조직들이 있는데 그 조직들이 다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근데 만들어질 뿐 아니라 이 공간적인 구성까지 해야 돼요. 이 필드가 어디 있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지? 이런 질문을 던지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 필드가 어디 있지? 그 빛의 힐링인가 거기 기적의 손치 거기 보면 저 사례가 나오면서 아우라가 거푸집 역할을 해가지고 저게 그래서 아까 표현했던 것 같아요. 힐리안 사진기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오라가 그게 바로 그 필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연히 거기서 찍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공간에 필드가 형성이 된다. 그 필드가 있지 않으면 생명 현상이 이어질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시죠? 홀로그램은 뭐 원리가 그런 거고. 뭐 우주는 홀로그램이다. 뭐 근본적으로 우리가 허수 세상을 인정한다면 뭐 원래 홀로그램이죠. 가상현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다 그냥 신기루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구나. 그게 매트릭스네. 그런데 매트릭스와 허수 세계는 본질은 어떻게 연결이 되지? 그게 바로 홀로그램입니다. 이 홀로그램은 이 물리적 세상에서의 홀로그램이 아니라 본질과 나타남의 세계도 또 홀로그램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때 그 파동이 이거냐? 이제 이거라고 여태까지 생각했죠. 이거는 이제 물질파를 만드는 거고 물질파는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이 세상의 근본 파동은 이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빛의 이중성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나잖아요. 근데 설명은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질 세계의 얘기입니다. 정말 파동이 아니라 물질 세계의 또 다른 모습. 그러니까 물질의 또 다른 모습이 물질파예요. 물질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근본 파동이 아니에요. 그냥 물질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에너지로도 만들어지고 그건 물질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정말 근본 파동은 이거라고 보는 거죠. 그 허수 공간의 파동이고 빛보다 빠른 파동입니다. 이게 바로 정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태까 3D 파동을 얘기했는데 4D 파동은 뭐냐면 relation, 5D를 이제 신의 파동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W는 뭐입니까? W는 파일로트 웨이브를 표현할 때 W로 표현한 거고 이거는 입자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빛의 속도고. 한번 다시 표현하면 모든 것을 만들어내서 다양한 생명들의 설계도가 허수 공간에 있었다. 뭐 있었겠죠, 어딘가에. 그걸 허수 공간이라고 제가 보는 거고요. 그 설계도는 허수 공간의 3D, 4D, 5D라는 파동이라는 허체의 질서를 형성했다. 허공의 질서에 의해서 세상에 시간이 걸리죠. 신의 의지는 이 세상에 먼저 표현이 돼 있고 그게 물질 세계로 만들어지기 때는 무한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실제 시공간에서의 시간은 이게 30억 년이 걸지 50억 년이 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파동이 있으면 이 허체 질서가 의지가 돼 있으면 언젠가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허공에 형성된 질서가 유전자와 이 질서가 사실은 먼저란 얘기죠. 그때 이 유전자 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진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요거만 마지막으로 제가 표현을 더 하겠습니다. 신이 뭘까? 신이 뭘까? 신은 이제 표현할 때 신은 그 뭐냐 물어보면 이제 everybody has different opinion이죠. 신이 뭘까?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한다면 이 모든 걸 만드시고 보기에 참 좋았다. 신이 기뻤다. 세상이 만들어진 걸 보고 그 신이 왜 기뻤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 하나로 그냥 우주를 창조했네. 내가 얼마나 대단해. 그리고 빈 우주를 막 떠돌아다니면서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는 게 신의 모습은 아니었을 테고. 그렇다면 왜 기뻤을까? 성경에는 답이 있어요.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 개까지만 만들었다. 개까지 만들어가지고 개가 신의 존재를 인식을 못하면은 뭐 사람인지 신인지 그 구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도 기쁠 게 하나도 없죠. 내가 신인지 모르니까. 신이 기쁠 때는 나를 인식해주는 존재가 있을 때 기쁜 거예요. 그럼 신이 우주를 만든 이유는 뭘 보고 기뻤느냐?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지만, 왜냐면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인식해줄 때 나도 기쁜 거고, 그러면 신이 인간을 만든 건가? 인간이 누가 먼저야? 창조주가 먼저야? 피조물이 먼저야? 서로 인식해줄 때만 존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을 얘기하지만 신도 인간을 desperately 기다리고 있었다. 서로 주고받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게 우리 이 자체가 실체와 허체네요. 이거는 이제 철학적으로 종교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본질의 세계를 제가 아까도 본질의 세계를 지금 오늘 제목에 본질의 세계라고 그래도 된다 하는 게 이제 본질의 세계는 바로 파동의 세계고 그 파동은 실수 공간의 파동이 아니라 허수 공간의 파동이다 이런 거죠. 그 질서가 먼저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거기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된 건다. 거기서부터 물질 세계의 창조도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인간은, 그러니까 신과 인간. 인간은 이거 물질로 막 처음에 이거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덴 정상에 출발이 되는데, 그럼 선악이라는 게 성경을 보니까 트리 오브 너리지 오브 굿 앤 이블이에요. 선악을 판별하는 지혜의 나무예요. 선악이 뭔가?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내가 선악을 판단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everybody has 다르죠. 누구든지 다릅니다. 그래서 선악은 뭐냐면 영의 세계에서는 선악이라는 게 뭐 하나님한테 대적하기 위해서 천사가 3분의 1이 반란을 일으켰다. 우리가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선악은 이게 물질 세계에서 선악이 만들어지는 거죠. 육체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나는 육체가 없는 세상에서는 선악이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놈 배부르게 먹고 뭐 여자를 탐하고 뭐 영만 있고 육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뭘 탐할 게 있겠어요. 좀 죽어서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쪽 세계죠.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무슨 놈의 그러니까 극락에서 아니 천국에서 무슨 행복을 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까 영의 세계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신이 뭐냐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전체다. 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막 하니까 이게 우리 같은 인간과 같은 어떤 실체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신이 어떤 세퍼레이트한 엔티티냐? 절대 아니고 신은 전체고 우리 모두가 내 영역이 점점점 커지면 신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어떤 사람 원니스, 그 홀 원니스에서 전체 하나인에서 그 하나 원니스의 하나인 그게 또 하나님 이런 또 개념. 예. 근본은 우리는 전체를 지향하는 거고 우리는 근데 물질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는 부분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부분이 전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의식에 따라서 어디까지 가느냐는 다른 얘기고 근본이 그런 거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이거는 제가 영어로 쓴 책이고 Science of New Paradigm.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쓴 책입니다. New Paradigm 과학과가. 여기 아까 제가 카드를 많이 갖고 오늘 뭐 그렇게 많이도 필요 없네. 그러나 여기서도 에너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